법무법 인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말 좋겠군요.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112로 전화를 한 뒤 상황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똑똑 이렇게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네요. 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서 신고한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폭력 피해자 112 신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을 해서 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죠. 당시 경찰은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면서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해냈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톡톡 전화기를 치거나 버튼을 눌러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법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영원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결혼 6년 차입니다. 남편은 정말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무난한 사람이 기가 막히고 특별한 일에 휘말렸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던 몸캠 피싱을 당했다는 겁니다. 새벽에 인터넷을 하다가 데이팅 앱에 들어갔고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자가 혼자 하는 모습을 찍어 보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로 그런 영상들을 주고받았는데 바로 다음 날 피싱 조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그 영상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겁에 질린 남편은 백방으로 돈을 구했지만 돈이 쉽게 구해질 리 없죠. 돈을 보내지 않자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킹한 피싱 조직원이 제게 남편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남편은 실수라면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를 했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일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이 자꾸 떠오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 두고 맨몸으로 저 혼자 나가라고 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몸캠 피싱 사건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매일매일 갈라서 잔 이야기로 부부싸움만 하는데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 해야 할까요? 남편의 몸캠 피싱을 이혼 사유로 하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아이도 제가 키우고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사연을 보니까 지금 남편이 몸캠 피싱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강현 변호사님, 몸캠 피싱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불법 촬영 협박, 이른바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몸캠 피싱은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유도한 다음에 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아주 전형적인 범행 수법이 사연자 남편분이 걸리셨는데요. 네. 범행 수법은 사기 조직원들이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서 여성인 척 위장을 하고 랜덤 채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래서 범행 대상자가 이제 물색이 되면 그 대상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 일명 DM이나 1대1 메시지로 접근을 해서 호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접근하면서 몸캠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근데 이때 범행 대상자가 그 요구에 응하면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이 화상통화가 가능한 곳에서 몸캠을 하자고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별도의 파일을 설치하도록 어떤 파일을 보내는데 아, 그렇게 해킹을 하는군요. 그 대상자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면 사실 그 파일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사진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돈을 조직원들의 대포 계좌를 이체하도록 하거나 만약에 이체하지 않으면 해킹한 지인들 연락처로 내가 음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아, 이런 피해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해마다 이 몸캠 피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30%가 늘었다고 하고요. 네. 피해자는 이제 성별의 경우 여성은 70%, 남성은 30%라고 해서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로 피해 대상자가 되는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진이나 이런 영상이 있으면 더 치명적일 테니까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네요. 아, 그런데 그러면 일단 이런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이런 사이버 범죄가 결국은 해킹 프로그램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버 경찰청에서 안내한 피해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 스마트폰 환경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차단이라는 것을 해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환경 설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보안, 그리고 뭐 디바이스 관리 이런 메뉴를 따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를 차단이라는 그 메뉴에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그 체크를 해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바로 스마트폰 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스마트폰에 다운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출처 불명의 파일이란 공식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것이 아니고 문자, 채팅 등에서 공유된 인터넷 주소 URL에 접속해서 내려받는 것을 말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랜덤 채팅에서 낯선 어떤 미모의 여성과 대화를 할 때 언제든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낯선 사람,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예. 뭐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걸 가장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예, 피해를 당하셨으면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돈을 범인들이 받았다고 해서 이 조직원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협박 문자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그 전에 이제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송금 내역을 하셨으면 송금을 다 내역을 자료를 확보해서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범인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여러 개의 채팅 계정과 대포 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 이제 이런 사고가 많으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출금 같은 것도 뭐 금액을 제한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도 피해 이게 증가하는 걸 보면 참 큰일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고한 이후에는 뭐 더 할 일은 없습니까? 예, 신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또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시거나 이 설치된 악성 파일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에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록 뭐 이런 정보 외에 각종 개인 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마트폰에 연동됐던 계정은 탈퇴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새로 계정을 만들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이제 돌아가 볼까요? 몽캠 피싱을 당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남편인데요. 이걸 이혼 사유로 했을 경우에 지금 사연자분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예, 남편분이 이제 피해자라고 호소를 하시지만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남편분이 피해자가 되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음란 채팅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 타인의 사람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인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은 남편의 몸캠 피싱 사진을 이제 보게 되니까 부부 관계나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매우 무너져서 유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양육권도 물어보셨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딸의 주 양육자가 사연자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딸에 대한 친권 양육자는 사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잘 협의가 되실 수 있으면 협의해서 정하시고 또 이제 이혼을 준비를 하신다면 남편분이 이 몸캠 피싱이 처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음란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한 내역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몸캠 피싱과 관련해서 강혜원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